최민식. 우리 시대 가장 뜨거운 얼굴. 그는 주름 하나, 숨소리 하나에도 인생을 담아낸다. 아무리 극단적이고 비현실적인 상황 속의 인물이라도 최민식이 연기하면 마치 어딘가에 꼭 그와 같은 사람이 살고 있을 것 같은 현실성이 느껴진다. 조폭 같은 검사, 북한 특수요원, 아내의 불륜에 괴로워하는 소시민, 사랑에 빠진 삼육깡패, 천재 예술가, 짐승 같은 연쇄살인마, 그리고 역사적 영웅이 최민식의 얼굴을 나눠가렸지만 전혀 이물감이 느껴지지 않는다. 그의 그릇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차마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그는 크고 깊은 배우다. 대한민국의 배우, 연기에 있어서 엄청난 에너지와 캐릭터 몰입력이 특징으로 송강호, 설경구와 함께 2000년대 충무로를 대표하는 연기파 트로이카 중 한 명으로 자리매김했다. 대표작으로는 쉬리, 파이란, 취화선, 올드보이, 친절한 등가시, 악마를 보았다, 명량, 범죄와의 전쟁, 신세계, 카지노 등이 있다. 대일고 시절부터 배우를 꿈꿨다고 하는데 원래는 연출의 뜻이 있었다고 한다. 대일고 재학 시절 큰 싸움에 휘말려 얼굴에 상처를 입은 적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성형외과를 미친 듯이 찾아다녔다고 한다. 그 바람대로 동국대학교 연극영화과에 들어갔다. 이미 대학 시절 때부터 연기력으로 후배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았었다. 영화나 TV 쪽에서는 낯선 얼굴이었지만 연극계에서는 유망주였다. 젊은 배우들이 자신의 재능을 한껏 살리는 작품으로 유명한 연극 에코우스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이후 1990년 KBS 드라마 야망의 세월에서 이휘양의 아들역으로 데뷔했다. 작중보인 잘생긴 얼굴임에도 거친 이미지는 한동안 최민식의 아이덴티티가 될 것이라 여겨졌으나 이후 연기 변신을 시도해 거칠기는 한데 덜 떨어진, 즉 동네 날건달 아저씨로의 이미지 변신을 시도하고 심지어 페인스러운 몰골까지도 넘나들면서 점차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반항각인 꾸숑의 이미지를 지우는데 성공했다. 대표적인 작품이 반듯한 이미지의 한석규와 이미지 체인지를 했던 서울의 달이다. 1999년 쉬리의 개봉부터 굉장한 연기력으로 사람들에게 각인되었다. 영화계 인사들과의 친분 관계가 좋은 편으로 같이 몇 편을 찍었던 한석규, 송강호와도 좋은 동료 관계를 갖고 있어서 서로 상대방의 연기에 조언을 해주는 관계라고 한다. 공영진의 경우 강심장의 출연에 파일한 촬영 당시 에피소드 하나를 소개했는데 12월 31일에 선술집신을 촬영하고 최민식이 단독으로 촬영하는 현장을 찾았는데 촬영이 끝나자마자 최민식이 공영진의 인사도 받지 않고 휙 가버리더니 바로 전화를 해서는 득달같이 12월 31일 공영진과 찍었던 선술집신에 대한 비난과 욕설을 퍼부으며 나보겠다고 여기 올 시간에 내 캐릭터에 대한 연두나 더 해라.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영화에 피해가 된다고 하는 바람에 공영진은 감독에게 사정해서 선술집신을 다시 찍었고 영화 촬영이 끝나갈 무렵 최민식은 공영진을 불러 지금의 너와 다시 처음부터 파이란이라는 영화를 찍으면 좋은 영화가 나올 것 같다 하고 공영진을 인정했고 그때 공영진은 이런 게 바로 연기 대가구나 싶었다고 한다. 고액 개런티를 받는 배우라는 점에서 영화계의 말단 스태프 대우가 관심을 받을 때 한국 영화계를 걱정한다면서 스태프는 안중에도 없냐며 까였었다. 특히 이 문제를 제기한 강우석 감독과는 이후 껄끄러운 관계가 되었다고 한다. 또한 이런 일로 인해 최민식은 42회 대종상 시상식에서 홍보대사로 선정되었는데 이 일로 인해 대종상 시상식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최민식과 함께 홍보대사로 선정된 문소리가 최민식의 빈자리까지 대신 맡았다. 이런 이유에서인지 2005년 이래근 5년단 더 히말라야, 바람이 머무는 곳을 제외하고는 영화 출연이 없었다. 올드보이라는 작품에서 최고의 연기를 선보이며 국내에서나 외국에서나 최민식이라는 배우의 행보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기 때문에 팬들에게는 그저 아쉬운 행보였다. 위에 소개된 대로 자기가 먼저 거절한 것인지 영화계와 껄끄러운 관계가 되어 출연 제의가 끊긴 것인지는 불명. 그런데 후자인 경우에 무게가 쏠리는 것이 사채 광고 출연으로 인한 영화배우 이미지 실추로 한동안 충무로에서 거의 제의가 끊긴 적도 있었고 강우석 감독이 충무로 1인자다 보니 대놓고 강우석 감독을 깐 것이 되어 강우석 감독 라인이 주요 요직을 차지하는 충무로에서 왕따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2010년 개봉한 영화 악마를 보았다로 복귀, 살인마 장경철 역을 제대로 소화하며 몰입도 높은 엄청난 연기로 호평을 받았다. 영화가 워낙 잔인해서 흥행에 실패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잔인성에 비해 높은 성적을 기록한 데에는 최민식의 연기도 꽤나 한몫했을 것이고 최민식도 성공적으로 영화계에 다시 안착했다. 2021년 이후 소속사가 없이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다. 메소드 연기를 기반으로 한 강렬한 감정 표출과 특유의 카리스마나 분위기 조성 능력으로 누아르, 액션, 스릴러 장르에 무게감 있는 캐릭터뿐만 아니라 지적인 선생님, 사이코패스, 힘없는 소시민, 찌질하고 비열한 범죄자, 바보스러운 코믹 캐릭터, 정치인, 장군 등 밑에 필목을 보면 알겠지만 사실상 모든 대역을 소화할 수 있을 정도의 연기력이다. 심지어 해당 영화가 흥행이나 비평에 실패해도 최민식이 연기한 캐릭터는 살아남을 정도로 연기에 있어서는 경지에 도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연기력 면에서는 대한민국 배우들 전체를 통틀어서도 가히 압도적이면서도 독보적인 면으로 최고의 연기력을 가진 배우를 꼽을 때 항상 5손가락 안에 손꼽힌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엄청나고 어마어마한 연기력을 보유하고 있다. 최민식은 동국대 연극영화과 연극방송 드라마
영화 테크트리를 탔다. 배우로서 웬만한 메이저 무대는 전부 경험해봤다는 이야기이다. 아닌 게 아니라 최민식은 전국뿐만 아니라 가벼운 코미디물까지 모두 소화할 수 있을 정도로 연기의 폭이 매우 넓다. 배우로서 이만한 입체적인 커리어를 가진 엘리트 코스의 배우는 정말 찾기 힘들다. 다만 최근에 대중들이 기억하는 연기 이미지가 너무 강한 느낌인지 최근에는 이러한 선굵은 캐릭터 연기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최민식의 대단한 점은 배우 지망생이었던 대학 시절부터 지금까지 연기자로서 정석 테크트리를 탐과 동시에 무명도 덮지 않은 채 꾸준히 무리의 중심에 위치하며 주목을 받아온 배우라는 점이다. 실제로 동국대 시절 연영과 내에서 연기를 가장 잘하는 에이스로 손꼽혔으며 한창 연극에 몰두하던 1980년대에 이미 에쿠스라는 작품을 통해 한국 연극계의 괴물신인으로 인정받았다. 드라마에서도 서울의 달을 비롯한 당대 최고의 히트작을 만들었고 영화판에서는 말할 것도 없이 본좌로 등극했다. 중간에 개인적인 부침은 있었을지언정 최민식이라는 인물은 꾸준히 연기 괴물 혹은 경지의 오른 배우로 인정받아온 셈이다. 실례로 최민식 못지않은 대배우로 손꼽는 전도연과 이병헌의 경우 연극 영화과와 연극 무대를 거치지 않고 바로 방송 무대에 데뷔하여 한동안 실력은 없고 비주얼만 좋은 청춘 스타 인식을 벗지 못했으며 송강호는 드라마에는 한 번도 출연한 적이 없고 영화계에서 신스틸러로 뜨기 전까지 무명 연극배우로 배고픈 시절을 겪었어야 했다. 무명도 겪지 않으면서 꾸준히 주목을 받고 정석 테크트리를 전부 경험해본 대응은 이처럼 드문 셈이다. 같은 정통 메소드 연기를 하는 이병헌 역시 엄청난 메소드 연기를 보여주지만 주연으로서 영화사에 남긴 굵직한 캐릭터들이나 임팩트에서는 아직 최민식의 위상에 도달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송강호는 메소드 연기와는 거리가 조금 있는 생활연기법으로 승부하기에 단순 메소드 연기로는 최민식이 국내 최고다. 사실 이게 최민식과 송강호가 라이벌인 이유이기도 하다. 둘 모두 역대급 연기력과 필목의 피를 갖고 있으면서 서로 완전히 다른 스타일의 연기를 하기 때문에 우열을 가릴 수가 없는 것이다. 최민식이 끝없이 불타오르는 뜨거운 연기에 강점이 있다면 송강호는 완벽히 절제되고 정확한 연기에 있어서 따라올 자가 없다. 반대로 송강호가 자연스러운 감정 전달과 생활 연기에 일가견이 있다면 최민식은 다양한 종류의 캐릭터를 소화해내는 데 굉장히 훌륭하다. 해외로 치면 톰 행크스와 다니엘 데이 루이스가 송강호와 최민식의 관계 정도 되겠다. 사실 관객이 느끼는 연기 스타일로 보자면 더 예전 배우인 알파치노와 로버트 드니로의 관계가 더 비슷하다. 이 경우 배우의 커리어가 진행되는 과정도 어느 정도 맞아떨어진다. 실제로 최민식은 로버트 드니로에게서 영향력을 받았다 라고 말했다. 박찬욱 감독은 고전주의자 최민식과 자연주의자 송강호가 한국 영화계의 굳건한 두 개의 축이라고 평가했다. 정통 연기를 전공하고 메소드 기법에 바탕을 둔 연기를 한다. 영화 파이란 이강재 역을 맡았을 때는 실생활에서도 어느 순간 36깡패로 둔갑했었다는 주위의 전언이 있다. 하지만 40대 이후로는 이런 방식의 연기에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듯하다. 결정적인 계기는 악마를 보았다에서 살인마 역을 맡았을 때였는데 본인의 입으로 너무 몰입하면 난 지금 구치소에 있어야 한다고 했고 이 말을 들은 주위 스태프들은 추임새로 그럼 저희가 사식으로 군만두를 넣어드리겠다고 했다. 악마를 보았다. 촬영 이후 후유증에 대한 이야기도 있다. 1992년 영화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에서 6학년 2반 담임인 김정원 선생님으로 분하여 엄석대의 절대 권력을 무너뜨리고 학생들이 주도하는 새로운 학급으로 만드는 역을 하였다. 분량은 많진 않지만 정의감이 있는 교사로서 엄석대의 절대 권력을 무너뜨리는 강렬한 교육자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다만 시간이 흘러 최 선생의 장례식에서는 국회의원이 된 모습으로 나와 관객에게 여러 생각을 하게 하는 인물로도 묘사된다. 1994년 MBC 드라마 서울의 달에서는 상경에 생활하는 순박한 시골 총각 박춘섭 역할을 맡아 사기꾼인 김홍식과 함께 1위를 꿈꾸는 삼류 인생 연기를 선보였다. 1년 후 1995년에도 MBC에서 방영한 정치 드라마 제4공화국의 김대중 의원 역할을 맡아 연기하였다. 1996년 드라마 그들의 포옹 촬영 중 아킬레스건 부상으로 인하여 한동안 연기를 쉬고 부상 후유증으로 인한 슬럼프로 한동안 방황했다고 한다. 이후 1997년 영화 넘버 3의 깡패보다 더 깡패 같은 삼류검사 마동팔 역으로 돌아오고 그 다음해인 1998년에는 김지은 감독의 조용한 다접에서 어수룩한 삼촌 역을 맡는다. 1999년 히트 포인트가 되는 강재규 감독의 슈리에서 최종 보스인 북한 단경파 소속의 특수팔군단 박무영 소좌 역할로 등장해 사람들을 충격과 공포에 몰아넣는다. 최민식은 이 영화로 그동안 주목을 받아온 주연 한석규를 넘어선 관심을 받게 되고 그해 대종상 나무주연상을 수상한다. 당초 캐릭터는 조연급 캐릭터였지만 주연을 넘어서는 압도적인 연기력으로 주연상을 받게 된다. 1995년 태백산맥으로 대종상 나무주연상을 받은 김갑수에 이은 2회 수상이고 이후 2018년에는 공작으로 역시 대종상 나무주연상 받은 이성민도 있었다. 그리고 같은 해에 개봉한 해피엔드에서는 무력한 중년 남자로 등장해 사람들을 혼란에 몰아넣었다. 2002년 취화선에서는 오원 장승업 역할을 맡아 약간 혼란스러운 자기 세계를 갖는 화가로 등장해 야 이게 자식들아 라는 명대사를 남겼으며
2000년대 초반에 필수 요소로 강림해 많은 인기를 누렸었다. 물론 필수 요소라는 파워 때문에 작중 최민식의 연기가 가물거리기도 하지만 최민식의 연기는 최민식이 아니면 표현할 수 없었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의 몰입도를 보여줬다. 그리고 바로 전해에 개봉한 파일 안에서는 지방 조폭돌만이인 이강재 역을 맡아 웃음과 눈물을 자아내는 연기를 보여줬다. 영화는 흥행에 실패했지만 최민식은 그해 청룡영화상 나무주연상을 탔다. 2003년 올드보이에서 오대수 역을 맡아 범인은 소화하기 힘들 스타일과 복수의 곤줄인 짐승 같은 연기를 보여 나무주연상으로 그랜드슬램에 올랐다. 최민식의 필모그래피를 보면 쟁쟁한 작품이 워낙 많지만 최민식의 연기 덩점에 있는 작품은 누가 뭐래도 올드보이다. 그 외에도 스크린 쿼터제 축소에 대한 극렬 반대의 입장에 서서 1인 시위 등을 했으며 옥관 문화훈장을 반납하는 항의를 보여 국민들의 관심을 이끌어냈고 미국의 2차 이라크 침공 당시 한국군의 파병에 대한 반대 시위 및 FTA 반대 입장에 섰다. 스크린 쿼터 유지 입장과 같은 맥락에서인지 충무로의 영화 제작자들이 높은 개런티로 모셔오려고 해도 거절하다가 독립영화에 가까운 히말라야 바람이 머무는 곳에 출연하게 된다. 2010년 악마를 보았다에서 장경철 역을 맡으며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마 캐릭터를 보여주었다. 같이 출연한 이병헌과 함께 연기 차력쇼를 보여주는 작품이었다. 2011년 마당을 나온 암탉에선 청둥오리, 나그네의 성우를 맡았다. 연예인 더빙으로 전체적인 더빙 퀄리티에 큰 비판을 받았던 작품이지만 박천님과 함께 거의 유일하게 더빙 실력을 호평받았다. 2012년 2월 개봉한 범죄와의 전쟁 나쁜 놈들 전성시대에선 비리, 세관공무원 최익현 역을 맡았다. 이 작품에서도 인상 깊은 연기를 보여주었고 악마를 보았다보다 대중적인 작품이었기 때문에 최민식을 잘 모르던 사람들에게도 잘 알려졌다. 이것으로 2012년 청룡영화상 나무주연상을 수상하였다. 2013년 2월에 개봉한 영화 신세계에서 강과장 역으로 등장해 호평받고 있다. 박훈정에 따르면 대사를 현장 와서 외운다고 한다. 2014년 초에는 릭 배송 감독의 미국 영화 루시의 스칼렛 요한슨, 모건 프리먼과 함께 주연으로 캐스팅되었다. 마약 조직의 보스 역으로 공개된 예고편상에서 가히 악마를 보았다 수준의 극악한 카리스마를 보여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참고로 원래는 더 중요한 역할이었으나 영어를 못해서 상당 부분 잘렸다고 한다. 2014년 8월 10일을 기점으로 명량이 역대 최단 기간으로 1000만을 돌파함으로써 최민식도 그동안 연이 없었던 1000만 관객 배우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 이로써 한 시대를 풍미한 충무로의 트로이카라 불린 송강호, 설경구, 최민식 모두가 1000만 관객 배우가 되었다. 참고로 김한림 감독은 이후 명량의 후속작들인 한산용의 출연, 노량 죽음의 바다도 연출하기로 하였으며 두 작품 모두 다른 배우들이 이순신 역을 맡는다고 전했다. 그리고 최민식은 명량 상영 당시 언론 인터뷰에서 이순신 장군 연기에 부담감이 엄청났다고 말했으며 더는 안 한다고 감독에게 단단히 얘기해뒀다고 밝혔기에 명량이 처음이자 마지막인 이순신 연기작이 되었다. 그러나 2015년 무려 손익분기 600만인 대호가 135만을 기록하는 대실패를 기록하였다. 2017년에 개봉한 특별시민과 침묵 역시 크게 실패했는데 특별시민은 손익분기의 절반, 침묵의 경우 손익분기 14도 미치지 못한 뼈아픈 실패를 겪었다. 또 2019년 하반기 천문 하늘에 묻는다. 역시 손익분기겸 돌파에 실패하며 흥행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2000년대의 긴 활동 휴교지를 넘어서는 대단한 위기 상황이라는 평가다. 손익분기겸에 살짝 못 미친 최근작 천문을 제외하면 세 작품이 모두 손익분기겸에 살짝 못 미치는 정도가 아닌 말 그대로 폭망했으며 통상 이 정도로 흥행에 실패하면 배우로서 다음 작품에서 주연을 맡기 어렵다. 물론 최민식의 경우 연기력으로 보나 화제성으로 보나 여전히 주연급 탑 배우의 위치에 있으니 두고 봐야 할 일이다. 2020년 드라마로 복귀 검토 중이라는 기사가 나왔다. 영화 범죄도시 강윤성 감독의 신작 시즌제 드라마인 카지노를 긍정 검토 중이라 하며 2022년에 방영 예정이라고 한다. 출연 확정 시 1997년에 방영된 MBC 사랑과 이별 이후 25년 만에 복귀인 셈이며 결국 출연이 확정되었다. 성황리에 종영되었고 다행히 전작들과는 달리 호평을 받았으나 시즌2의 경우 여러모로 호평을 받았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즈니 역대 한국 오리지널 최대 시청 시간을 기록하면서 엄청난 흥행을 했다. 이에 힘입어 디즈니의 가입자 역시 대폭 상승했다. 카지노가 재기의 발판이 될 거라 기대되며 여러 OTT 서비스에서 다양한 작품들로 만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상급 연기력과 화려한 필모그래피, 그동안 연기해온 독특한 인간 군상들이 맞물려서 비슷한 체급 배우들 사이에서도 눈에 띌 정도로 계속 회자되는 캐릭터들과 보유한 엄청난 명대사들을 보유하고 있다. 명량 개봉 전에는 네이버 영화의 명량 명대사 항목이 죄다 범죄와의 전쟁 나쁜 놈들 전성시대와 악마를 보았다 패러디들로 가득했을 정도다. 군대를 제대한 후에 본격적으로 연극 무대에 오르게 되고 그러다가 실비명이라는 작품에 동반 출연하고 있던 연극 배우 이화영을 만나게 된다. 연극 작품을 하면서 두 사람은 연인 사이로 발전을 했고 1990년 결혼식을 올리게 된다. 최민식은 드라마 야망의 세월로 큰 인기를 얻고 있을 당시 결혼을 했는데
했는데 최민식과 이화영 사이에는 자녀가 없었다. 그런데 최민식은 결혼 6년 만에 1996년 이혼을 했는데 사유는 성격 차이로 알려져 있다. 이혼 후 3년 가까이 혼자 살다가 동국대 후배이자 소속사 대표인 전영민 씨의 소개로 김월란을 만나 1년 6개월의 열애 끝에 1999년 9월 재혼을 했다. 영화 올드보이로 칸 영화제에 진출했을 때 아내인 김월란과 함께 레드카펫에 서기도 했다. 현재 둘 사이에도 자녀가 없다. 지금도 가끔 까이는 흑역사라면 대부업체인 리르코프의 광고 모델을 맡은 일로 이때 한참 까였다. 본인이 인터뷰에서 밝히길 분명히 잘못한 일이며 CF에 대해 나름대로 고심하게 되었다고 한다. 10살 무렵에 결핵에 걸려 의사도 포기하고 죽음을 준비하라고 했을 정도였다고 한다. 절에 들어가 휴양을 하고 간호사 출신 어머니의 극진한 단호로 기적적으로 건강을 되찾았다고 한다. 다만 이때 치료를 위해 학교를 1년 쉬었다. 1962년생인 최민식이 82학번인 이유도 이것 때문이다. 1995년에 체험 삶의 현장에 출연해 하수처리 시설 청소를 한 적이 있다. 당시엔 안전의식이 지금처럼 높지는 않던 데라 마스크나 방독면 없이 작업하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2015년에 아카데미 시상식을 주최하는 단체인 미국 영화예술과학 아카데미의 배우 지부 회원으로 위촉되었다. 권투하면 또 최민식을 빼놓을 수 없다. 15년간 감금된 방에서 권투 특훈으로 다져진 올드보이의 오대수가 그러했다면 영화 주먹이 운다에서는 폐역 은메달리스트 강태식의 몰입 연기를 위해 실제로 강도 높은 웨이트 트레이닝과 조깅 운동을 병행하고 정오 무렵부터 하루 4시간 이상 꾸준히 훈련하여 몸을 만들기도 했다. 알고 보면 하피델의 전설이다. 최화선으로 아해의 소재를 만들어주기도 했으며 이후 DC인 사이도와 일베저장소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고인 드립 때문에 또 불려나왔다. 과거 영양드링크 운지천 광고에서 뛰어내리는 씬이 있는데 이걸 노무현 전 대통령의 투신자살과 엮은 아주 질 나쁜 드립이었다. 충무로에 소문난 골초이자 담배 예찬론자다. 술보다 담배를 더 좋아한다고 하며 돈이 없던 연극배우 시절 전철과 개비담배 중 하나를 골라야 하는 상황에서 개비담배를 사서 대학로에서 노원구 상계동까지 걸어갔다고 한다. 실제로 영화상에서도 맛깔나게 피우는 배우 중 한 명, 최민식의 동생 최광일도 배우다. 다만 영화보다 연극에서 주로 활동하는지라 대중적인 인지도는 낮았지만 2017년에 김윤석, 하정우 주연의 영화 1987에서 유해진의 직속상관이자 교도관 안유 계장 역할로 나왔으며 이후 각종 드라마에서 조연으로 맹활약 중이다. 가수 최문숙이 최민식의 여동생이다. 1990년대 초에 활동했으며 허스키한 목소리와 미모로 사랑을 받았다. 전영록 작사, 작곡의 난 아직 어린가 봐가 그녀의 데뷔곡이기도 하다. 배우 지대한이 멘토로 삼는 배우다. 다른 주연 배우들은 보통 조연이나 후배 배우들이 자기보다 튀는 걸 싫어하는데 최민식은 오히려 촬영할 때 이들에게 내가 먼저 앞으로 나가라. 그래야 더 돋보이지 않겠냐 라며 배려해주는 사람이라고 한다. 연예가 중개와의 신세계 홍보 인터뷰에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소녀시대의 운전이사를 하고 싶다고 답했다. 동국대 연극영화과 신입생 환영회에서 전설이 되었다고 한다. 어떤 여선배가 최민식에게 욕을 하자 최민식이 그 선배에게 화를 냈다고 한다. 힐링캠프 최민식 편에서 운지천 CF를 찍은 사연이 공개되었다. 1991년 당시 광동제약에서 운지천 CF 개런티로 8천만 원을 제시해왔고 광동제약의 라이벌인 동아오츠카에서 운지천의 대항마로 내세운 로에디 CF에 1억 원을 제안했다. 최민식은 먼저 연락한 광동제약과 계약금과 광고기간 등에 대해 기록된 제안서가 상당 수준으로 오고 갔다. 그러나 동아오츠카는 더 큰 개런티를 급 제안했고 최민식은 당연히 돈을 더 준다는 동아오츠카의 로얄티 광고를 수락했다. 동아오츠카 정식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까지 하루 앞둔 날에 최민식이 로얄티 광고를 수락하려 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광동제약 홍보부장이 최민식의 집으로 직접 찾아왔다. 최민식은 진행이 다 된 일을 엎어버렸단 죄책감 돈을 더 올려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홍보부장이 가자는 족발집에 따라가 술을 내미는 대로 받아 마실 수밖에 없었고 몇 차례 술이 돌자 광동제약 홍보부장이 눈물과 함께 애걸복걸 사정을 하며 이번 일을 놓치면 회사에서 잘립니다. 딸린 자식이 몇 명인데 사람 하나 살리는 셈 치고 도와주십시오라 눈물로 호소했고 술기운과 측은지심에 운지천 CF를 찍게 되었다. 이 다음의 이야기는 알려지지 않았다. 광동제약의 매출이 얼마나 올랐는지 최민식은 광고료를 더 받았는지 등등 이른바 발연기 배우, 정확히는 연기력이 부족한 아이돌 출신 배우들이 등장하는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낸 적이 있다. 요약하면 아이돌의 연기력이 부족하다고 비난하기만 해서는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며 아이돌 연예인들에게 제대로 연기력을 향상시키려 하지 않고 무작정 꽂아넣기를 하는 기획사를 비롯한 시스템의 문제가 더 큰 점을 보자는 것이다. 또한 아이돌 출신 배우들도 제대로 연기 트레이닝을 받으면 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장동민에게 연기를 진지하게 배우고 싶다고 연락한 적이 있다. 할매가 뿔났다. 코너에서 장동민의 연기력에 감탄하였다고 한다. 주연영과 청룡 시리즈 어워즈에서 만났는데 주연영이 최민식 앞에서 어쩔 줄 몰라하며 인사하자 본인도 주연영 연기의 팬이며 앞으로 좋은 배우가 될 것이라고 덕담해 주었다. 전주 최씨 문열 공파 26세손 즈 학렬로 추정되나 확실하지 않다. 문충 공파 26세손에도 즈 학렬이 있어서 그렇다. 범죄와의 전쟁 나쁜 놈들 전성시대의 최익현이 영화 초반에서 경주 최씨 충렬 공파라고 밝혀서 최민식도
진짜 그쪽 집안이 아닌지 착각한 사람들이 은근히 많았다. 그러나 인터뷰에서 전주 최 씨라고 확실히 밝혔다. 셋째는 배우 최광일이다. 입학할 당시에는 문과대학 소속이었으나 1987년에 소속이 예술대학으로 변경되었다. 82학번인데 재수를 한 게 아니고 국민학교 3학년 때 폐결핵을 심하게 앓아 학교를 1년을 쉬었다. 이후 1982년에 1년 늦게 동국대에 입학했다. 제1고는 당시 정릉에 있었는데 성북구와 도봉구를 나누는 능선의 산꼭대기 우범지대와 부촌의 경계에 있었기 때문에 통학하는 학생과 삥을 뜯으려는 동네 양아치들 사이에 싸움이 종종 일어났다. 그 당시 연극계에서는 천재 소리를 듣던 다크호스였다. 돼지라는 뜻의 프랑스어라 소개됐다. 그러나 실제로 돼지의 프랑스어는 꼬숑, 엄마, 역, 이휘양과는 고작 2살 차이다. 이후 강 감독은 당시 고액 개런티 배우라고 깐 배우들에 대한 사과를 하긴 했었다. 다만 공채 탤런트 출신은 아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카지노의 차무식, 폭력, 갈취, 협박, 사기 등을 일삼는 극악무도한 범죄자이지만 대놓고 악랄한 모습을 보여주기보다 동네 아저씨 느낌으로 연기했다. 다만 그럼에도 최민식 특유의 발성 때문인지 소리를 지르거나 협박하는 장면에서는 악마를 보았다의 장경철을 연상한 시청자들도 많았다. 단 이병헌의 경우 오히려 연기 스펙트럼만큼은 독보적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대역을 맡아도 하나하나 다른 사람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라. 연기 스펙트럼은 대체적으로 이병헌이 좀 더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로 영화에 나온 범죄 강간 및 토막살인, 살인 및 사체유기, 주거침입 및 살인, 미성년자 납치 및 강간, 준강간만 해도 기본이 무기징역이고 사형도 충분히 가능하다. 악마를 보았다. 인터뷰 때 영화에서 내용처럼 데뷔 후 실제로 아킬레스건이 끊어지는 부상을 당한 적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때가 이때다. 인터뷰에서 일수 찍듯 방송국에 출근해 그냥저냥 지내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 한석규에게 영화일을 부탁했다고 밝힌 적이 있다. 90년대 초중반까지 최민식은 브라운관에서 정말 많이 나왔다. 드라마는 물론 예능 프로까지 정말 많이 나온 배우였다. 가족오락관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출연을 했었다. 이로 인해 최민식에게 붙은 별명이 한국의 게리 올드먼이다. 실제로 외모도 닮았다. 메소드 연기를 했을 거라 생각하나 배우 본인은 캐릭터와 거리를 두면서 연기했다고 한다. 최후반에 이우진에게 울부짖고 말 그대로 개처럼 부는 유명한 신도 세트장에서 푹 자다 일어나 한 연기라고 한다. 대종상, 청룡영화상, 대한민국 영화대상 등 국내 나무주연상은 다 싹쓸이 했다. 로저 이버트는 최민식의 연기를 보고 마라톤 낸에서 나치 치과의사를 연기한 로렌스 올리비에를 평범한 치과의사로 만들 정도의 광기를 지녔다고 대호평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 이를 그냥 뽑아버리는 장면이 두 영화에서 똑같이 나오기 때문이다. 2004년 칸 영화제에서 올드보이가 그랑프리상을 받고 나무주연상의 후보에도 최민식이 이름을 올렸으나 해당 연도에 나무주연상을 받은 내용은 아무도 모른다의 약이라 유효하였다. 최연소 나무주연상 수상자로 2021년까지도 그 기록은 변함이 없다. 최민식 본인이 말하길 나는 화려한 기술로 연기했지만 그 친구의 연기는 그 캐릭터 자체였다. 깊은 깨달음을 줬다고 한다. 작품성 평가는 좋다. 관객 수 1761만이라는 대한민국 박스오피스 역사상 전례 없는 기록을 남겼으며 이듬해 백상예술대상 대상을 수상한다. 혹은 10년이 아닌 15년. 10년은 불량배 패거리들에게 시비를 걸었을 때 15년은 미도에게 강간을 시도했다가 실패했을 때다. 여중생을 강간하면서 한다는 말이 저거다. 넷상에서는 제가 당신을 사랑해서는 안 되랬지요? 라는 정중하고 로맨틱한 대사로 왜곡된 버전으로도 유명하다. 영화에서는 신의 계능과 아직의 순서가 바뀌어서 나온다. 전처 이화영은 이혼 후 미국으로 건너가 살다가 2014년 드라마 순금의 땅, 황금거탑 등으로 복귀를 한다. 지금도 꾸준히 드라마와 영화에 출연을 하고 있다. 경기도 일산에서 용역회사를 운영하는 김가부 씨의 일남 3녀 중 둘째 딸로 대원예고에서 발레를 전공한 발레리나였다. 결혼 전까지 집에서 가사를 도우며 신부 수업을 받아왔었다. 국산 애니메이션 최초로 100만 및 200만을 돌파해 손익분기점을 넘은 작품 1985년이 배경인 탓에 30대 후반 역을 맡았다. 자이언티가 직접 연락하여 섭외했고 곡의 분위기와 잘 맞아 연예계 데뷔 이후 최초 뮤비 출연을 수락했다. 여담으로 개미 CG는 최민식 배우 본인의 아이디어였는데 올드보이의 개미 환각 장면이 떠오른다는 반응이 많다. 비스타급 인사로는 최초 수준이었다. 시기만으로는 한채영이 약간 빠른데 임팩트는 최민식이 더 컸다. 한채영은 그냥 하이틴 스타급 인지도였던 것에 비해 최민식은 당시 한석규, 설경구 급으로 대표되는 국민배우 반열이었다. 더구나 그 내용이 대출을 상당히 가벼운 일로 간주하게 만드는 내용이라서 파장이 엄청났다. 대부업 광고 모델들이 최민식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고 할 정도로 차이가 크다. 더구나 이때는 스크린쿼터제 폐지와 외대차 논쟁이 한참 불이 붙은 뒤였다. 스크린쿼터제 폐지 반대에 운동 벌이던 사람이 외대차는 상관없다고 하더니 이제는 한국 사채업체를 살리나 하는 비판도 있었다. 립코프가 유일한 한국 자본 출신 대부업체라는 것을 활용한 이야기. 현재는 일간베스트가 망한 뒤 인터넷 커뮤니티 전반에 걸쳐 고인 드립에 대한 비판적 풍조가 옅어지고 노무현 드립 역시 전시작전 통제권 회수 연설문 등이 꾸준히 밈으로 사용되며
노무현 대통령을 밈으로 써먹는 것 자체는 어느 정도 논란의 소지가 있을지언정 친노 지지자들도 사용할 정도의 허용 범위 안에 들어오고 있는 편이지만 그 중에서도 운지드림만큼은 내포하고 있는 비하적 성향이 너무 강하기에 시간이 지났음에도 특정 커뮤니티 밖에서는 쓰이지 않는 편이다. 올드보이 대본 리딩 현장에서도 대사를 하면서 담배를 피우는 장면이 있으며 힐링 캠프에 출연했을 당시 무인도에 술과 담배 중 딱 한 가지만 들고 가야 한다면 무얼 들고 가겠냐는 질문에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담배라고 대답했다. 친동생인 최광일 인터뷰 기사의 가족은 사형제라고 어느 뺀다. 영화 올드보이에서 극중 최민식의 친구로 등장했다. 영화 신세계에서 첫 등장 때의 대사도 스토킹 같은 소리하고 있네. 이들이 무슨 소녀시대야? 이다. 그런데 하필 악마를 보았다 해서 최민식이 맡은 사이코패스 연쇄 살인마 장경철의 직업이 학원차 운전기사 역할인지라 개그가 되기도 했다.